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보면, 여기 보면 민법 총칙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은 지금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곧 기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요, 이번 다음 주 정도에 나오니까요, 아마 어쩌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여러분요, 이렇게 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서가 처음부터 나오고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기초서라고 해서 딱 이 정도 되게, 민법 전체가요, 이 정도 두께 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걸 가지고 다른 학원에서는 강의를 2달 동안 하거든요. 전혀 의미 없는 걸.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이것은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보다 2달 정도 먼저 빠르다.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있잖아요, 절대로 책에다가 줄 그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책에다 줄을 다 그어가지고 다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어떻게 긋느냐. 이러면 기본서를 정리하는 것이 공부의 70이에요. 기본서가 올바로 정리가 되고 책에 줄이 그어지잖아요. 그것이 공부의 70%라고요. 그게 되면 공부는 다 한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독자적으로 맡겨놓으면 아무데나 줄을 그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책에다 줄 긋지 마시고 지금은 이거 그으세요. 이건 왜냐면 쓸데없는 책이니까요. 알겠죠? 나중에 또 기본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줄 긋지 마시고 제가요, 형광펜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을 책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을 기본서가 나오자마자 줄을 그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이 그거다 똑같이 따라서 줄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이익이 되고 시간을 아주 현저하게 단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책에다가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법은 강의 노트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일단 강의 노트를요,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12월 달부터 하는 분들하고 1월 달부터 등록하신 분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2만 원 정도, 2만 원 좀, 작년에 2만 원 했기 때문에요. 오늘 좀 더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여기서 강의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쓰는 것이 그 노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그것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민법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1억 원에 사라고 뭐란다? 청약을 하죠. 너 청약. 그럼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 집을 살래 이 말이죠. 그 청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뭐라고 한다? 알았어, 1억 원에 살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납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시하면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요, 어느 이제 선생님이 용어 정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참 좋은 거죠, 용어 정립. 그럼 이런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용어 정리를 딱 해서 펴죠. 근데 그 용어 정리에 나와 있는 것을 읽었더니 이해가 되더라. 그 사람은요, 치매 8기에서 9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치매 4기가 심하잖아요. 이미 9기 시기에서 지금요, 이미 영안이 열린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지금 뭘 얘기했냐?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 법학이에요. 민법은 뭐냐? 용어를 알면 법을 아는 것이죠. 민법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 용어를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명확하게 법률 사실이라는 것보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네이버에 딱 친다면 법률 사실 딱 치면 법률 사실 한 말이 쭉 나올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약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건 끝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네이버에다가 절대로 뭐 치지 마. 그건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쳤더니 뭐가 그 말이 아, 이 말이 그 말이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법관 자리에 앉아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제가 방금 전에 한 타임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려운 말이 있었나요? 내가 공부는 어떻게 한다? 뭐 7월달 8월달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려운 말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용어만 있죠. 근데 내가 항상 강의할 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교단이죠. 그럼 교단이 뭐예요? 교단이 뭐냐고. 교단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교단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할 사람 별로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분필 케이스죠. 케이스가 뭐예요? 케이스가 뭐냐고. 분필을 넣는 거예요? 분필만 넣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칠판이에요? 칠판이 뭐예요? 칠판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쓰임을 당하는 거 뭐라고 생각해요? 쓰는 곳 뭐라고 생각해요? 쓰이는 노트. 그냥 봐봐요. 칠판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칠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칠판이 뭐냐고 딱 물어봤을 때 대답한 사람 많지 않죠. 그래도 칠판 알아 몰라? 알죠. 법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무슨 말이다, 이건 정확하게 몰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강 그거 칠판 뭐라고 몰라도 그거지 뭐. 이건 뭐예요? 이건 마이크잖아요. 그거 마이크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 이건 뭐야? 마이크. 이 정도만 알면 되죠. 마이크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소리가 증폭이 돼서 스피커에 나오고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몰라도 대화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의 용어는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다 보면 좀 더 넓혀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 대강 그 정도만. 그럼 여기서 뭐예요? 청약이라는 게 뭐예요? 청약이라는 것은 내 집을 살래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나는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얘기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껌 하나 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청약이에요. 그게 바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편의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죠. 어서 오세요. 나 법률 사실이라고 왔는데요. 뭐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껌 주세요란 말이나. 알겠죠? 왜요? 법률 사실이란 말이 뭐다? 반대로 가면 의사 표시이고, 그걸 다른 말로 뭐란다? 청약이고, 다른 말로 뭐다? 껌 하나 주세요 이 말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요, 먼저 물론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좀 더 넓어져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은 그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 이 물건을 뭐란다?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해요. 권리의 객체. 이게 권리의 객체. 어려운 말이 나왔죠. 권리의 객체다. 알겠죠? 물건이란 말은 알겠죠? 그런데 이 물건을 권리의 객체라고 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 청약과 의뢰 승낙이 뭐란다? 일치를 하죠. 일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합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냐? 이것을요,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원인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과관계란 말 들어봤나요? 인과관계. 인과가 뭐죠? 원인과 결과죠. 이런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그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누군가가요,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는데요, 사과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과가 떨어진 것과 머리가 다친 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이것을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원인을 뭐란다? 단말로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한번 책에 여러분요, 지금 이것은 여기는 지금 안 했네요. 어디냐면 103조 104조까지 밖에 안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없어요. 자, 여기는 없고, 자 봐봐요. 우리가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뭐냐면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줘요. 법률 요건을 뭐란다? 요건이라고 그래.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원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원인이 있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 그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효과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보면 다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가 의예요. 1번이 의. 2번이 뭐냐? 법률 요건이에요. 3번이 뭐냐? 법률 효과예요. 항상 책이 이렇게 쓰여 있어, 법은. 먼저 뭐라고? 의.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라고 얘기한다? 결과라고 하고.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얘기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청약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죠. 이런 법률 사실 있죠? 학원에서 예스 승낙을 했죠. 그래서 합의가 됐죠. 합의가 됐으니까 지금 뭐를 했다? 수강 계약을 했죠. 계약. 그 수강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계약했으니까 강의를 들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친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죠. 그 법률 요건을 뭐라고 얘기한다? 원인이죠. 그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와? 결과죠. 그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죠. 그 법률 효과로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다? 강의를 듣고 계신 거죠. 그 강의를 듣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계약이 있죠? 원인이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있고, 대금을 줬으니까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여기는요, 대금을 받을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봐봐. 갑하고 을하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도 강의를 듣고 싶다고 청약을 해가지고 지금 수강 계약이 이루어졌죠? 수강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이죠? 원인을 뭐라 한다? 원인이 있어 뭐가 있어? 결과가 있죠? 결과에서 뭐가 나와? 법률 효과가 나오죠? 그 법률 효과로서 여러분은 강의를 해달라고 강의를 들을 뭐가 생겨? 청구권이 생기고, 우리 학원 측에서는요, 여러분한테 수강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법률 효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죠. 데스크에서 뭐라 썼죠? 그걸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이죠.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여러분요, 수강 신청서를 썼죠? 그것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걸 뭐라 한다? 법률 효과,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요, 항상 여러분 보면 여기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청구권을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 자, 그럼 봐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죠? 그러면 의무가 있겠죠? 학원은 강의를 해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강의를 해줄 의무가 있죠? 대신에 나는 또 뭘 받을 게 있어요? 수강료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강료를 내고 들어와야 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우리가요, 99%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이요. 99%가.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권리하고 의무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 그래서 권리를 동전의 앞면이라고 한다면 의무는 권리에 뭐라 한다? 뒷면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해. 상호 대응한단 말은 권리가 있는 데는 항상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데는 항상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99%가, 1%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알겠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의무만 있는 것이 있고 권리만 있는 것도 있긴 있어.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고, 99%가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상호 뭐한다?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에 가가지고요, 콩나물 청라치 산단 말이죠. 여러분은 콩나물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콩나물 값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콩나물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대신요, 할머니는요, 콩나물을 건네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으면 동시에 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항상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하는 것이에요. 언제? 99%가. 100%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권리와 의무라고,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에는 뭐라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다. 다음 중에서 항상 봐봐. 여러분 무조건 책을 보지 말고, 강의를 무조건 듣지 말고, 여기 봐.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뭐죠? 사람은 뭐가 있다? 남자가 있고, 누가 있어? 여자가 있죠.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죠. 그럼 여러분요, 시험에 나오면 뭐라 나와? 남자의 종류를 쓰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남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죠. 1번 사내, 2번 머스마, 4번 3번 할아버지, 5번 아저씨, 4번 아저씨, 5번 사모님,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뭘 물어봐요? 여자를 찾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요, 시험은 3가지 종류로만 시험이 나와. 첫 번째 비교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라는 것이 나올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돼. 어느 쪽으로 답이 문제가 나올 것인가. 비교는 뭐냐? 남자가 아닌 건 뭘 물어봐? 여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닌 건 뭘 찾으라는 거예요? 남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은 비교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 학설하고 판례가 다르죠. 그럼 판례는, 올해는 판례가 33문제가 나왔어. 33문제. 그러니까 판례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3월 달쯤에 판례집이 따로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은 모든 문제는 다 맞춰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무튼 판례가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뭐라? 비교. 두 번째는 뭐? 판례. 세 번째는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을 묻는 거. 법조문. 내용에 법조문을 묻는 내용이 나와. 알았죠?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은 오지선당으로 문제를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오지선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가지고 법조문을 가서 연습하면 돼요. 그냥 법조문을 읽으라면 읽으라면 읽긴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오지선당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봐버리면 금방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첫 번째 민법은 뭐다? 조문 형태. 두 번째 뭐로 나온다? 판례. 세 번째는 뭐다? 비교. 그러니까 판례하고 법조문은 한 번 듣고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비교 문제는 항상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묻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뜻을 알아야죠.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본다?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다. 다음 주에서 법률 효과가 아닌 것, 뭘 묻는 것이다? 법률 요건을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죠. 왜냐하면 원인을 묻는 것은 결과를 묻는 것이고 결과를 묻는 것은 원인이 아닌 걸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공부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내용이 어느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럼 법률 요건이 아닌 건 뭐다? 법률 효과가 되는 것이다. 법률 효과는 뭐다? 매매, 대금, 지급, 청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법률 효과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별로 뭐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지만 일단 한번 여러분 한번 볼까요? 문제 5번 한번 봐봐. 5번에요. 문제 5번. 문제 5번. 됐나요? 문제 오케이. 조그만 일부러요. 여러분 큰 거다고 A4하고 적게 해놨어. 문제 5번을 보면 법률 요건을 뭐라고 그래? 5번의 내용은 법률 요건이 아닌 거. 법률 요건이 뭐예요? 원인이죠.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을 뭘 찾으라는 거야? 반대로. 오케이. 법률 효과를 찾으시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가 있어 지금? 오케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보면 뭐라 나왔죠? 3번에 등기 청구권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공인 노무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이 정답이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법률 효과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방법 우리가 봐. 여러분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할 때 책을 볼 때 법률 요건이라는 게 나오면 법률 효과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법률 효과가 최소한 4개는 돼야 4개 정도는 돼야지 뭐가 나와요? 문제를 구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법률 효과는 기본적으로 4개인 것 같지만 2개밖에 아니란 말이죠. 상호 대응하니까 대금 청권하고 등기 청권 2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항상 법률 효과가 아닌 것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 법률 효과가 아닌 것 그러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요. 계약을 주로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언제나 정답은 법률 요건이 아닌 것. 그래서 모든 국가고 시험에 정답은 뭐였다? 등기 청구권으로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럼 여러분요 비교 문제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암기하면 되냐? 그것은 무식함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비교 문제가 딱 나와도 지문이 적어도 5개가 돼야지 지문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봐야죠. 하나는 5개, 하나는 2개다. 그러면 어디를 암기해야 되겠어? 2개를 암기해야죠. 알겠죠? 그래야만이 공부하는 우리가 요령이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다 터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또요? 여기 보면, 아까 말했죠? 청구권은 뭐라고 그랬어? 권리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라고 한다? 의무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면,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권리, 의무, 관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강원도권에서는 여기가 뭐 가장 핫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죠. 집도 사고 파고 많이 하잖아요, 요즘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의뢰가 간 사람이 갑의 집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1억 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죠? 10%니까 1,000만 원 주죠? 1,000만 원 의리요, 계약금을 딱 주고 왔단 말이에요. 갑하고 계약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 딱 앉혀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늘 집을 샀다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9,000만 원 줄 돈은 채무가 9,000만 원 남았다고 그래요?
집 샀다고 그러지. 아직도 나는 9천만 원 줄 돈이. 이러면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봐봐. 계약 딱 하면서 뭐라고 그래? 계약하면서. 계약에서 아직 중도금도 안 줘, 잔금도 안 줬어. 그런데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뭐라고 그래? 악수하면서 아무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으니까 아마 복 받아서 꼭 성공할 겁니다. 아직 중도금도 안 주고 계약도 안 주고 딸랑 1,000만 원 줬는데 계약서 쓰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축하합니다. 뭐 부자 됐어요. 이런 말 한단 말이죠. 해야 안 해요? 하죠. 아직도 돈을 줄 게 얼마 남았어? 9천 남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우리는 권리 9천만 원, 권리하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등기를 가져오려면 아직도 9천만 원을 줄 돈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천만 원의 돈을 줄 것이 있다고 말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내가 등기를 가져올 것만 얘기하죠. 가져오려면 뭘 해야 돼? 의무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강료를 지급해야죠. 내가 수강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의를 해줘야죠. 그런데 학원에서 뭐라고 그래? 우리 강의해 줄 테니까 돈 주세요. 이 말 안 해. 수강료는 얼만데요?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학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수강료를 주시면요 우리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강의를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의무라고. 의무. 의무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뭐만 얘기해? 권리만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나 돈 내러 왔는데요. 나 지금까지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학원에 수강료 내놨는데 이 사람 못 봤다니까요. 수강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의무잖아요. 나 강의 좀 들으러 왔는데요. 학원 강의 들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강의를 듣는 건 권리잖아요. 나 수강료 내러 왔는데 이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강의를 들으려면 수강료를 낼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강료를 받으려면 강의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의무는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한다? 권리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하는데 의무보다는 뭐를 더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권리 관계, 이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그 권리 본위, 이 중요한 말이 아니고 아무튼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관계를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관계. 그럼 이 법률 관계는 또 뭐냐? 이것은 인간 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하고. 참 지금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자, 지금 봐. 여러분은 혹시 우리 학원하고 법률 관계 했나요? 했죠. 왜요? 강의 듣는다고 청약하고 학원에서 승낙하고 학원에서 돈 달라고 하고 여러분 돈 주겠다고 하고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죠. 수강계약.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계시죠? 강의를 듣고 있다 권리죠. 학원에서는요 강의를 해주고 의무죠. 이걸 권리와 의무라고 하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그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볼까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오전 강의 끝나죠.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되겠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 주세요.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돈 줘야 주죠. 돈 주면 줄게요. 아, 돈 줄 테니까 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음식 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5,000원에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죠. 그러면 짜장면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안 해. 하죠. 그러면 중국집에서는 짜장면을 내줄 의무가 있고 나는 5,000원을 줄 권리가 의무가 있고 5,000원을 주면은 짜장면을 먹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이 사람은요 짜장면을 제공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대신에 또 뭐를 5,000원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 모든 것들이 다 법률 관계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법률 관계라니까. 99%가.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하고 사업하고 하는 거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시장 가나 뭐 옷가게나 어디 가든지 카페를 가나 어디 가든지 뭔가를 의무를 하고 뭔가를 받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 권리라고 하죠. 그 권리를 단말로 뭐라고 얘기해?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럼 법률 관계가 아닌 게 뭐예요? 인간관계죠. 그럼 인간관계가 뭐예요? 친구하고 약속하는 거. 여러분 친구들 보면 그러죠. 야, 우리 원주 공유수사관 가서 강의 듣자. 어디까지 약속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하니까 전화 꺼놓고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사람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걔한테 너는 나하고 약속을 어겼으니까 손해배상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엄마는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원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전 세계적으로요, 약속을 제일 안 지킨 엄마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엄마들이죠. 왜요? 너 이번에 점수 10등만 나면 엄마가 노트북 제일 좋은 걸 사줄게. 10등 났어. 뭐라고 얘기해? 야,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봐. 아빠는 뭐래?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뭐 이러다 보면요, 이놈 얘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했나? 이게 당황하죠. 그럼 엄마도 뭐라고 그래? 뭘 10등 가지고 그래? 옆집에 순이는 2등인데 너 그러면 그 순이만큼 해봐. 그럼 얘가 또 밥 안 먹고 또 열심히 하죠. 2등 했죠. 아직 몇 등이 남았어요? 1등이 남았죠. 또 줘 안 줘? 안 줘. 알겠죠? 이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인간관계. 이게 뭐예요? 얘가요, 열받아가지고요, 엄마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해달라고?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런 것은 권리와 의무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경우로 무슨 관계를 한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인간관계다. 다른 말로 무슨 관계가 아니다? 법률 관계가 아니다. 다른 말로 무슨 관계가 아니다? 권리 관계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뭘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럼 권리가 뭐야? 권리? 그럼 권리가 뭐죠? 권리. 이러면요, 야, 너 권리도 주장 못하냐? 이런 말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근데 권리가 뭐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법률 용어는 권리는 뭐다? 법에 의해서, 법에 침해된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요, 우리가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돈을 못 받았다고 그래. 그럼 뭐라고 하죠? 친구가 그 말을 듣고 해서, 야,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는 말은 돈 받을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권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해 주죠. 누군가 길거리 가고 있는데 누군가요, 묻지마 폭행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맞은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하고 가요? 아니면 치료비 달라고 그래? 치료비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맞고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친구가 뭐라 한다? 야, 그 사람 어디니? CCTV 찾아가지고 빨리 고소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경찰에 가보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죠.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를 입는 것만큼의 손해를 배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뭐가 있다는 것이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뭐라고 하냐? 야, 그거 법원에 가면 되지. 경찰서 가면 되지. 법무사한테 가면 되지. 그 친구한테는 지금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딱 전화 왔는데요, 야, 너 또라이냐? 바보냐? 그런 짓을 하게. 그 사람은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단지 그것이 민법상의 용어로 권리인지, 알겠죠?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것이 권리이고 아닌지를 여러분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은 상식이라고.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그건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뭐가 없다?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법에서는 권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죠. 권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이죠. 법에 의해서. 이게 법률관계니까.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무슨 관계라고 그래? 인간관계라고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법률관계라. 그러면 법이 뭐예요, 법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내가 말했죠. 이렇게 법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려면 끝없이 공부 그렇게 못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누구한테 가봐라. 법무사한테 가보자. 변호사한테 가보자. 경찰서 가보자. 법원에 가보자. 이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법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 법이 무슨 문제 어떻게 하겠어? 봐봐. 폭행을 하면 형법이에요. 폭행. 누군가가 성추행했다? 성폭력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누군가가 침을 뱉었다? 그럼 뭐예요? 경범죄 처벌법이에요. 누군가가 신호를 위반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게 내가 무슨 법인지 모르지.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에 입각했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가 있다? 법을 위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다른 법에 의해서 내가 구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힘, 그것을 말한다. 나한테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법률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내가 말했죠. 형법,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다른 법들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죠. 우리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알겠죠? 그것을 권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권리가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민법에서는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다고. 재산권은 재산에 관한 권리란 말이에요. 가족권이라고 있어. 가족권. 이 가족권은 친족권하고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친족은 결혼이다, 이혼이다, 인지다, 입양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상속은 이러면 알죠?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요, 이 재산권에서 뭐가 있다? 재산권에서 또 뭐가 있냐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권하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권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 간단히 얘기하면,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채권이고, 사람하고 물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는 물건이죠. 저 아파트가 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하고 아파트 관계죠. 그걸 소유권이라고 그래. 그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둘이 지금 계약을 해. 계약은 사람하고 계약하지 사람하고 물건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돼. 다시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정도만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것이 물권과 채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권법에서 아까 몇 문제 나온다 했죠? 14문제에서 15문제. 채권법에서 몇 문제다? 보통 10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물권과 채권 중에서 공통적인 엑기스만 뽑아놓은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민법. 뭐라고 한다? 총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10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에서 24문제 정도 나와요. 알겠죠? 24문제.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법에서 모두 몇 문제냐? 6문제. 그 정도만 하면 돼.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책이 나오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런 귀중한 시간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권리를 뭐가 있다? 재산권과 가족권이 있다. 근데 가족권의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는 뭐만 배운다? 물권하고 채권을 배운다. 물권과 채권. 이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엑기스를 뽑아놓은 법을 뭐라고 한다? 민법 총칙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봐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볼까요? 여기서는요, 혹시 이거 나오죠? 저기 거꾸로 가봐.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하죠?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죠.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지금?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 법률 관계가 있고 권리 관계고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권리라는 것은 뭐냐? 권리라는 것은 아까 내가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면 그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냥 권리는 뭐냐? 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 법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것. 법. 그러니까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것은 안 돼. 알겠죠? 야, 너 어제 친구 만나고 그랬는데 너 왜 12시까지 안 나왔어? 이것은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요, 법에 호소할 수 있는가를 봐. 알겠죠? 그러면 그것은 권리. 법에 호소할 수 없으면 뭐라 한다? 인간 관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법률 관계가 있고,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 의무 관계죠.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 지금부터 내가 민법이 쉬우려면 쉽고 어려우려면 어려운데, 왜 그러냐? 이것을 채권법이죠.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 똑같은 말을 법률 관계를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 이것을 권리 관계죠.
권리를 담아서 채권이라고 그래. 이것을 채권 관계라고 얘기해. 권리 의무 관계를 권리를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하고 의무를 뭐라 한다? 채무라고 그래. 채무. 채권 채무 관계라고 얘기해요. 채권법에서 똑같은 말을 똑같은 우리가요 이 관계를 권리 관계를 채권 관계라고 하고 권리 의무를 채권 채무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봐볼까요? 여기요. 이런 의무가 있죠. 의무. 이런 수강료를 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강료를 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것을 뭐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의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죠. 의무 불이행. 그런데 여기랑 똑같아. 채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채무를 알겠죠? 채무를 뭐를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 손해배상. 여러분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권리관계, 법률관계에서는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갑이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어요. 오늘 안 갚죠? 그럼 오늘부터 뭐가 나와요? 뭐가?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돈을 갚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하니까 안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것을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원금에 대한 이자가 나가. 그것을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관계에서는 항상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 양식이 따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반대로 봐. 반대로는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인간관계가 있죠. 그럼 인간관계는 뭐죠? 인간관계는 뭐가 아니다? 권리가 있다 없다? 인간관계 반대잖아요. 인간관계는 여러분요 권리가 있어 없어?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손해배상의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봐봐. 아까 말했죠. 엄마하고 애하고 둘이 약속을 했죠. 너 만약에 시험에 10등에 들어오면 엄마가 노트북 사줄게. 근데 엄마가 노트북 안 사줬어. 그러면 딸내미가 엄마한테요 노트북 안 사줬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원에서 여러분요 우리 이따 김밥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가지고 갑자기 나는 김밥보다 그냥 라면 먹을래요? 당신 라면 먹었으니까 손해배상 1,000원 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무슨 관계예요? 그건 인간관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이야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저것은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것은 무슨 관계? 법률관계. 없는 것은 무슨 관계? 인간관계. 알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법률관계, 인간관계. 그러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호의동승. 이건요 남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거. 남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거. 그걸 호의동승이라고 그래. 그럼요 호의동승은 내가요 친구한테요 야 너 집 어디야? 나 무슨 아파트인데? 그래? 나도 거기 아파트인데 태워다 줄게. 태워다 딱 내려놓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돈 줘. 택시비 3,000원.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내가 3,000원 주면 태워다 줄게. 말을 해야지 그러면.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가 돼? 법률관계가 되죠. 법률관계. 왜? 3,000원을 받을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3,000원 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으니까 법률관계죠. 그러면 예스다 노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공짜로 태워다 준다고 해놓고 내려놓고 나서 돈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 그걸 인간관계라고 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럼 봐봐. 그래서 호의동승인데 호의동승은 원칙적으로 채권관계가 아니고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고 채무불이행관계가 아니고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문제를 보죠. 호의동승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을 해요. 사고가.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치료비 문제가 나오죠. 치료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죠. 이 치료비를 뭐라 한다? 손해배상이 나오죠.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손해배상의 말이 나오려면 무슨 관계가 돼야 돼? 손해배상의 말이 나오려면 무슨 말이 돼야 돼? 법률관계가 돼야죠. 법률관계. 그래서 여러분요 원래 호의동승은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뭐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요, 호의동성,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산다고 태우고 가다가 사고 나죠? 내가 모든 치료비를 다 대줘야 돼. 판례가 뭐라 했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비를 경감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치료비 내가 다 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참 어려운 말이에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감행, 감경할 수는 있다.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사고 났다. 원칙 감경할 수 있다 없다. 감경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여기 뭐 예외적으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감경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신의칙이란 말이 뭐냐? 신의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서 우리 민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2조는 권리 행사와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신의에 쫓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걸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그래. 이러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들을 수 있죠. 신의 성실 원칙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신의 성실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고려, 조선도 아니고 고려의 명제다. 여러분, 고려한다는 말이 뭐죠? 고려한다.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 말이죠. 고려한다. 그럼 뭐냐? 이런 거죠. 내가 봐봐, 내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강료를 학원에다가요, 수강료를 내려놨는데 이 학원이요, 합격률은 높다고 해서 강의는 드려야 되겠는데 데스크에서 자기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가지고 수강료를 1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돼 안 돼? 그걸 뭐라 하냐? 내가 지금 수강료를 주는 것은 의무를 지금 이행하는 거죠. 의무를 이행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라 이 말이죠. 내 멋대로 내가 수강료를 다 줬으니까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은행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권으로 바꾸든지 50,000원권으로 바꿔서 줘야지. 형 먼저 100원짜리 동전 해가지고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서 해라 이 말이죠. 알겠죠? 내가요, 나도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내가 바쁜 일 있어요? 그러니까 일 다 보고 난 다음에 남들 다 퇴근해서 집에 자고 있는데 11시에 전화해가지고 밤에 나 지금 오늘 강의하러 왔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내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의무를 이행할 때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라 이 말이죠. 내가 권리를 행사할 때도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있어서 감경하는데 어떤 경우냐 이런 것이에요. 봐요. 택시가요, 뭐 B번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는 운전하고 하루는 쉬고 이러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B번이에요. 오늘은 이제 B번이에요. B번이니까 이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택시 보면 뭐 운행이 아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택시들 있죠. 휴차 이렇게요. 뭐 휴차인데 아무튼 그렇게 차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이 회사 택시를 집에 가져왔어요. 늘 이제 운행하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하고 동관 여자의 언니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요, 새벽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동거녀의 언니를 앞자리에 태우고 이제 그 일자리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태워다 주는데 잘못해가 사고가 나가지고 정부터를 들이받아가지고 동거녀의 언니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보통의 경우 호의동승이죠. 태워다 주니까, 공짜로 태워다 주니까. 호의동승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손해배상 위자료가 만약에 3억이다면 3억 다 줘야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부부로서 생활할 마음이 지금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요, 자기는 언니를 그렇게 사망했으니까 모든 치료비를 다 줘라 그래버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 어떻게 되겠어? 깨져 안 깨져? 깨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이 사람들의 실제 생활이라는 여러 가지를 사정을 감안해서 배상액을 말할 수 있다, 감경할 수도 있다. 그것을 뭐란다? 형평에 그게 맞다 이 말이야. 형평에. 그것을 형평의 원칙 이렇게,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원칙적으로 호의동승으로 사고 발생하면 감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감경하지 않는다. 감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 알겠죠? 다시 봐.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론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론이에요. 알겠죠? 첫 시간이니까. 자, 봐. 무슨 관계?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다른 말로 채권관계가 아니다? 아니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 채권,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온다. 하지만 사고가 터졌다. 사고가 터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이것을 뭐란다?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민법 750조 불법행위.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호의로 동승을 했다고 해서 감경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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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못해? 감경 못해? 그런데 신의칙이나 형평원칙에서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채권, 채무관계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지만 무슨 관계는 나올 수 있어? 불법 행위는 나올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감경하려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이렇게.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아주 어려운 것인데 문제 1번을 봐봐. 문제 1번. 자, 문제 1번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법률관계와 달리 인간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줄고 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다른데 자유분방에 줄 거면 큰일 나. 알겠죠? 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거기까지만. 2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이상 법 필요 없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컴퓨터 사준다. 안 사줬다 해서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우리 애들하고요 뭘 했냐면 컴퓨터용 게임용 컴퓨터 있죠? 그걸요 사주기로 했는데 사주기로 하고 노트북을 가져왔는데요 아직 못 사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나한테요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다. 알겠죠? 3번 신정 연휴 친구들과 등산을 하기로 약속해. 등산. 그런데 친구 2명 빠졌어. 걔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식이죠. 무슨 관계? 인간관계다. A와 B가 유태교 방식에 따라서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그런데 유태교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요 그 사람이 노예했어. 그래 할 수 없이 일반 애식장에서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죠. 법률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 알겠죠? 5번 멀리 떨어져 있는 차한테 매달 법률이 규정하는 부양료 줄거 봐. 법률이 규정하는 부양료. 이 부양료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안 줬다. 부양료 100만 원 안 주면 그건 무슨 관계? 법률 관계죠. 그거 빼고 그거 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가 돈이 되면 100만 원, 원래는 법에 정한 100만 원인데 내가 돈이 되면 좀 더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 줬다 해서 그거 달라고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에서 정해놓은 돈은 얼마다? 부양료 1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의 돈은 뭐다? 법률관계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것을 안 준다. 무슨 관계? 법률관계. 법 위의 것을 무슨 관계? 인간관계. 이렇게 아시겠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여기까지 걸어묶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호의동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의동승. 여러분 여기 봐봐요. 아침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온 사람 없어요? 같이 차 타고 온 사람 없어? 여러분은요 법률관계가 깔끔한 분들이에요. 알겠죠?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자, 1번 차량의 운행자가 누구죠? 운전하는 사람이죠. 동승한 사람 옆에 탄 사람이죠.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채권관계가 아니라 줄거. 왜? 무슨 관계니까? 인간관계니까. 호의관계는 다른 말로 뭐라 놨어? 호의관계다 써. 이퀄 인간관계 이렇게. 호의관계 줄거. 두 번째 줄 호의관계 줄거. 거기다 이퀄 인간관계 이렇게. 2번 호의관계죠. 이런 호의관계는 뭐가 없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행 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안 나와. 여기 봐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무슨 말은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은? 불법 행위는 나올 수 있어도 무슨 말은 나오지 않아? 채무불이행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발생하지 않는다. 3번 호의관계에서도 불법행위 줄거. 불법행위 이퀄 거기다가 사고가 발생. 사고 발생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 줄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서 거기다가 법률 관계로 변화, 법률 관계로 변한다 이 말이죠. 무슨 관계가? 인간관계가 뭐가 발생했어? 사고가 발생해. 무슨 관계로? 법률 관계로. 법률 관계로 뭐가 나와야 돼?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야 돼. 알겠죠? 4번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나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하여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가 비료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줄과 신의 측에 의하여 배상액을 얼마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신의 측으로 그 다음 옆에 샀어. 신의 측 옆에 샀어. 형평의 원칙 이렇게. 신의 측 또는 형평의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봐요. 5번 동승자가 사고 차량에 줄고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거기까지만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거기까지 줄고 있어요. 두 번째 끝에 배상액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니까. 없어. 여기 봐봐. 여기 원칙적으로 배상액 감경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아무 말이 없는 것은 다 국가고시예요.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어디라면 뭐냐면 19번 한번 봐봐. 19번부터를 보면 뭐라 나왔죠? 19번부터는 제17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이건 우리 기출문제고 그 말이 없는 건 다 국가고시 문제예요. 무슨 이해됐죠? 그러면 99번에 1번 한번 봐봐. 19번 1번 뭐라 나왔죠? 임대차 계약은 계약 동그라미. 그럼 계약을 뭐라고 그래? 계약.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계약 뭐라고 그래? 여기 지금 계약이란 말 나왔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서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봐봐. 임대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이란 말이 중요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의로 성립하는 뭐다? 법률 요건. 그렇게 나와 있나요? 법률 요건에 나서 이 줄긋고 이퀄 원인행위 이렇게 원인행위.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행위죠. 원인행위. 지금 됐죠? 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봐. 여기 이제 잠시 이제 우리가요 첫 시간 이제 끝났는데 봐. 자, 지금 저기 글씨를 보란 말이죠. 보면서 눈을 보고 따르면 돼요. 우리는 일단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만나죠. 그래서 갑이 자기 집을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거기서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청약을 의사표시,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이런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되죠. 합치가 있으면 그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원인행위라고 하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를 뭐란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 법률 효과에 의해서 일방은 의무가 있고 타방은 권리가 있죠. 이것을 권리와 의무 관계다. 이것을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고 얘기하고 이 권리와 의무를 한마디로 뭐라 한다? 권리 관계다.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본의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권리 관계다.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다?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률 관계와 비교된 걸 뭐라 한다? 인간 관계다. 그러면 인간 관계를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 관계는 법률 관계가 아니다. 권리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 그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침해된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법은 하도 법의 종류가 많아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현재 2017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 의해서 뭔가 법원에 가면 될 것 같아. 뭔가 경찰서에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고 보면 된다. 알겠죠? 그럼 이것을 권리다. 이것을 권리고 권리는 우리 민법상 권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하나는 뭐다? 재산을 다루는 재산권이 있고 하나는 가족 간의 관계를 다루는 가족권이 있다. 가족권은 신분권, 친족과 상속이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재산권은 뭐가 있다? 물권과 뭐가 있어? 채권이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채권은 누구하고 사람과 사람을 채권 관계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물권이다. 이 물권과 채권을 묶어서 공통적인 엑기스만 뽑아놓은 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민법 총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그러면 권리 의무에서 의무를 이행하자면 의무 불이행이죠. 의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채권법에서 뭐라고 한다? 권리를 무슨 관계로 한다? 채권 관계라고 하고
권리 의무를 뭐란다? 채권, 채무라고 얘기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이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권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알겠죠? 안 나와.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다? 호의 동승이다. 그 호의 동승은 원칙적으로 호의로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뭐는 없다? 채무 불이행은 없다. 그런데 뭐는 있다? 불법 행위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호의 동승의 경우는 아무리 공짜로 차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배상액을 감경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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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배상액 감경사유를 삼을 수 없다. 배상액을 감경하려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여기까지를 말한다? 법률 관계에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보고, 여러분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셔가지고 잠깐 책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 말들이 쓰여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잠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는 거는요 10분 쉬는 거예요.